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어, 오늘 이제 이 첫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질문을 좀 받고 내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진짜로 다행스럽게도, 그냥 기초 과정에서는 그거거든요. 어디 가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거든요. 그죠? 명리학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바라고 싶고 전달하는 어떤 궁극적인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오행이란 것으로 변하는 그 관계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목생화, 화생토, 목국토 요것만 이해하면 진짜 이해 폭이 굉장히 좁아져 가지고 명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명리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목은 나무, 목을 썼으니까 목은 나무요, 불은 화는 불이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니라는 얘기가 또 잘못될 수도 있어. 잘못 전달이 될까봐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목화토금수는 뭡니까? 변화하는 것을 기호일 뿐이에요. 목의 상태로 씨앗에서 나와서 목의 상태로 변화한 것을 상태를 왜 목으로 붙여놨다는 거지. 그럼 목은 시작하는 의미, 그죠? 그럼 나무가 시작할 때 그 딱딱한 씨에 갇혀져 있는 그 속에서 그게 무슨 대추씨가 안에 대추 있습니까? 없잖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나오기 전에 모르는 상태. 그 딱딱한 것을 뚫고 나오는 그 기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그러면서 쫙 뻗어나가는 어떤 이런 기운, 그죠? 요게 나무가 자란 것이 새싹이 언 땅에서 축이란 탕탕 얼은 그 겨울에 땅 속에서 피고 치고 나오는 그 에너지, 그 힘이, 저거 엄청난데, 저걸 사물에 뭐에 빗대어 맞춰서 기호를 갖다 붙일까? 이거잖아요. 그러다가 학자들이 연구하면, 나무가 적합하다. 그래서 나무목을 쓴 것 뿐이에요. 그 변화하는 과정을. 그것뿐인데, 목은 나무요. 그죠? 다들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래, 너무 고개만 탁 박히게 돼. 그래, 간목은, 그죠? 양목이고, 을목은 목이고, 자꾸 목이고 이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자꾸 당부드리고, 매 학기마다 말씀드리는 게 그 변화하는 어떤 사이클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제가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상생상국론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이제 다 뭐 이해를 완벽히 다 하시니까, 실제적으로. 그 정도 뭐 이해하신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기초 과정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합니다. 하는데, 오늘 이제 진도 과정은, 우리 56쪽입니다. 56쪽에 청간지지의 합충인데, 청간지지의 합충은 청간과 지지의 합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청간은 우리의 그 정신적인 영향에 관계가 되는 거죠. 정신적인 부분에. 그래서 생각하는 부분. 그죠? 생각이 우선이잖아요. 그래,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 하는 거는 무슨 말이죠? 행동이 우선적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 목표의 어떤 지향성이, 방향성이 정해져야지 그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듯이. 지금 청간지지의 합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 변화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죠?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그 변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신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청간의 합충,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지지의 합형충, 파해, 여러 가지 한 300여 개 이상 된다 합니다. 그런 기타 잡신살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책에는 많은 내용들을 지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응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청간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합이 아니라 청간에 대해서.
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간에는 뭡니까? 제가 이 합이 있고 천간에 10글자 중에 합이 있고 충이 있고 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합, 극, 충.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읽어보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걸 외워야 됩니다. 어떤 글자가 어떤 글자를 만나면서 합이 되고 어떤 글자가 어떤 글자를 만나면 또 충이 되고 극이 되고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우리 생각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자연의 환경 속에서 괜히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묘하죠.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게 굉장히 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십육 쪽에 보면 천간의 합비라고 해놨는데, 자, 우리가 이 천간의 거는 천간에 10개 천간에 있죠. 여기 그죠? 천간은 10개의 천간이 만나서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만나나? 합충, 각, 그죠? 이렇게 되는데 오극, 육합, 칠충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오극 차례도 쓸까요? 오극, 육합, 칠충. 그다음 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면 어떤 글자가 5번째 만나는 글자와의 관계는 극에 되고 극. 그럼 이제 극이 뭔지 충이 뭔지 합이 뭔지도 좀 아셔야 되겠죠. 극이 되고 6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합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7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충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합은 뭐라는 거죠? 지금 천간과 지지도 뭐든 간에 합한다 하는 것은 우리 남녀 관계가 합한다. 결혼해서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이가 자식이 나타나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이 되면은 어떤 글자와 합이 되면은 또 다른 하나의 오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합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관계. 그다음 극은 요건 이제 이 극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 그 관계가 극하는 관계, 극받는 입장. 그죠?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극하는 관계가 저기 놀부 새끼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태클 건다고. 억압하다. 근데 내가 그에 어떻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우리가 육신적으로 중국에 가면 재성인 관계죠. 그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 내가 어찌할 수도 없이 당해야 된다, 억압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한테. 그럼 억압당하면 어떨까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뭔지는 계속 억압을, 내가 뭘 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 억압을 당한다. 누군가한테 자꾸 태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 이제 극의 관계가 상황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 충의 관계는 또 반대적입니다. 아까는 내가 극이란 우리 재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까 이야기 재성, 재별, 그죠? 재성의 관계고, 재성은 주관자가 죄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또는 마음대로 하거나 억압하거나 아니면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이게 극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관이라는 건 요 반대적 입장이죠. 요 관이라는 관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이 주체가 바뀐 거예요. 극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극한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극하면 그 극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해, 들지도 못해요. 일방적으로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당하는 입장에서 뭐 여기 이제 이 관의 이 충의 관계라는 얘기죠. 굉장히 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내가 태클질 하는 놈은 웃으면서 하잖아요. 웃으면서 나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던진 말이 그죠? 그 개구리는 맞아 목숨이 위험하다 하듯이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반대로 내가 깨구리 입장돼 있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눈 번득번득거리고 있는데 누가 돌 떠지면 나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상태가 뭡니까? 무자비하게 막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굉장히 위협잖아. 스트레스도 받잖아. 맞을까봐 싶었어. 그죠? 그런 상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충의 관계다. 그 이제 충살이라고 하면 충살. 원래 좋게 이야기하면 충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충살입니다. 살. 살은 이제 이 목숨 살짝 갖다 붙여 충살이라 하거든요. 근데 충살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일곱 번째 만나는 글자다 관계다 해서 칠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합형충에 대해서 이제 합형이 아니라 합충극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글자끼리 만나면 그래 되는 거죠, 그죠? 천간에는 10개니까 간단하죠. 가벌이 있고 병정이 있고, 좀 붙여 쓰겠습니다.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따지고 보면 요거는 목이었고, 따지고 보면 요거는 화고, 요거는 따지고 보면 이 토고, 그죠? 요거는 금이고, 요거는 수예요, 그죠? 양엄인 건 다 아실 테고. 그 번호를 1번부터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냥 여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1번이니까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으면 오극, 그죠? 자, 갑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오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리고 갑은 무토를 만나면 이 무토는 극을 받는 관계다. 목국토잖아요. 그죠? 목국토인데 보시면은 양은 양끼리 극하는, 그죠? 양은 양끼리. 그죠? 이렇게 이제 요 극을 하는 관계다. 그래서 오극이라 하고, 여섯 번째로 오는 겁니까? 기토네, 기토. 그럼 그죠? 6번. 그러면 기토와는 이 육합의 관계가 되는 거죠. 갑은.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경금이죠, 경금. 일곱 번째 경금과는 이 출칠살의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거의 관계는 야가 목국토에 의해서 얘가 그냥 무자비하게 그걸 받는 입장이라 그죠. 요건 어떻습니까? 칠살은, 충은 금극목 당하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죠? 금극목 당하면 내 입장에서 이 주체를 지금 갑으로 봤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 극했지만 요 경금을 일곱 번째 글자를 만나니까 내가 무자비하게 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육합이라 하는 건 육합의 기토는 토는 목국토 하지만은, 그죠? 목국토, 오행상 목국토 하지만은 양은 양끼리, 갑은 무토를 극했지만 갑은 음의 토를 만나니까 합의 관계가 되다는 얘기죠. 합의 관계. 그래서 음양의 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음양의 합이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당연히 오행이 하나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해서도 아이도 안 놓고 살려고 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왔으면은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이치적인 거죠. 그래서 합의 관계다. 음양에 만나서 합의 관계다. 그러면은 최초에 아까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간의 합은 갑기합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갑기합토가 만들어지고 합은 갑기합토가 만들어지고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을 입장에서 보면 요게 이제 합 관계가
충과 극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요걸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니까. 그래, 외울 때는 5극, 6합, 7충,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쫙 써놔놓고 보면 천간에 그런 변화하는 것을 5극, 6합, 7충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외워야 되니까 쉽게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죠?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을 관계로 보면 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을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목국토니까. 다섯. 그럼 을은 극은 극은 기토가 되고, 그죠? 을목은 기토를 만나면 극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극하게 된다는 것은 여기서 이 생명이 어떤 이 제공터잖아. 토는 무한 제공해 주는 거잖아. 그냥 내주고 지가 어떤 뭔가 이 바라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용되게 한다는 거죠. 이 토라는 얘기는. 그래서 목극토, 이 기토는 을목을 만나면 예,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예요. 딱 그거라니까. 그 여기서 놀 수 있는 자리에 가장 적합하다. 내 마음대로. 환경만 맞으면 아주 좋은 조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글자는 그래 7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금극목 당하는 거잖아요. 금극목 당하면서 어떻습니까? 양은 양에 당하고 음은 음에 당하잖아요. 을의 이 충의 관계는 을, 신, 충. 그렇잖아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극충. 다 극충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예요. 그죠? 합은 극하는 관계이지만은 음양이 다르요.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합이라 했잖아. 그죠? 육합 이렇게 해서 을은 이 경금을 만나면 을경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금 육합 칠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오금 육합 칠충, 뭐 갑기합, 뭐 을경합 이걸 안 외워도 그건 나중에 자연 제대로 알게 되는 거고 그 오금 육합 칠충을 외우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요래 딱 써놔놓고 보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글자끼리 지금 당장은 외우지 못해도 이제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제 외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 가운데서 그럼 칠충, 육극 요거는 이제 이 자체적으로 변화함을 이야기한다. 뭐 충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내가 달라져야 되니까, 내가 그걸 이 충을 받아야 되니까 충살이라고 해서 내가 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육신에서 그 육신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였습니까? 그게 편관칠살이에요. 그 편관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칠살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칠살이라 하는 거는 안 좋은 것이고, 편관이라 하면 좋게 작용한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충살이라 하면 편관이라는 얘기예요. 편관 칠살을 이야기한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알아야 되는 건 이제 합에 대해서. 합은 뭔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육합. 육합만 알면, 육합은, 갑은 아까 갑기합에 의해서 토가 만들어지고, 갑기합토, 요거로 되어 있죠. 갑기합토가 만들어지고, 그죠? 토의 오행이 만들어진다. 요 이제 갑기합토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을은 여섯 번째 경이었죠. 을경에 합에 의해서 금이란 오행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병은 또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병신 합에 의해서 수가 만들어지고, 토, 금, 수, 자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임, 합, 목, 수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자료로 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게 합은 뭐 만들어지겠습니까? 뭐 만들어질까? 예. 그렇지. 화가 만들어진다 차례대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갑이 기토를 만나면 그럼 야는 목이고 야는 토인데 이
목의 본질은 없어진 거예요. 목의 본질은 없고 토로만 작용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갑은 양이고 요건 음이잖아요. 그래 갑의 남자가 을의 여자를 만나면은 지 본질은 없고 완전히 토로 빠져버린다. 내가 호적을 빼가 그리 간다. 그죠? 이 합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자, 이 갑이라는 글자가, 그죠? 갑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내 일간이라 가정했을 때, 남명의 일간이라 가정했을 때, 기토의 운이 오면 어떨까요? 바람난다. 여자잖아. 그죠? 또 총각이라면, 아, 결혼할 수 있겠다. 좋은 여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강력하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될 어떤 그러한 환경에 있는 그러한 여자를 만나겠구나.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강하게 빠져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갑은 기토를 만나면은 나의 방향성이, 정신적 방향성이 어디로 간다? 토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토는 여기서 우리가 네, 방송드립니다. 8248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관계가 되니까 합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얘기죠. 합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 정신적 방향성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토일간에 이 갑목 기준입니다. 갑목일간에 기토의 운이 오면 나는 그 해에 어떻게 될까? 기토의 운이 오면 이 갑목일간자는 어떻게 될까? 아, 나는 원래 여자에 대한 남자라 기토일간 남자라면 그죠? 이 내 삶의 방향성이 딱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정제잖아, 정제. 그죠? 여기서 정제잖아. 중국 아니까 정제니까 정제성 방향성으로 정신이 방향성이 달라진다. 그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육친 관계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자가 되고 또 육신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정제예요, 제. 그럼 안정된 재물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아, 이제 원래는 내가 이 수입을 좀 고정화시켜야 되겠다, 안정되게. 덜쑥덜쑥 나는, 그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거래처가 뭐 예를 들자면, 뭐 한 10군데 거래처에서 내가 한 군데 한 3억 정도 하면 뭐 저거들 월급 주고 다 돌아가는데 3억 정도 하면 이제 골고루 10군데가 다 한 3천만 원씩 딱 들어오면 되잖아요. 들어오면 되는데 한 군데는 뭐 한 2천만 원 들어오고 또 1천만 원 들어오고 한 500 들어오고 한 군데서 한 2억 들어오고 이래가 맞춰 나가는 거라. 그러면 2억 들어오는 이 한 군데가 한 달 결제가 안 돼 버리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해져 버려. 운영이 안 돼. 그의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걸 그래서 평준화 시켜야 되잖아.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관계, 그 불안한 돈이 되는 거죠. 그거는 재물이. 이제 그런 관계의 업주라면 아 이걸 좀 평준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정신적 방향성이 그렇게 달라진다. 합의 방향성은 을경의 합은 또 뭘까요? 을경의 합이라면 을은 또 이 음이에요, 그죠? 음이 양금을 만난 거잖아요. 또 반대적 입장이죠. 여자 일간의 음에 을에 그죠? 경금의 남자를 경금의 운이 오면 남자를 만난 것과 아까 여기과 똑같은 거죠. 을이 경을 만나니까 금속에 빠져 금이란 오행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을경의 합금이니까 그죠? 그 을에란 이 을일간의 여자는 경년이 오면 그죠? 이 남자잖아요. 남자에 대한 내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그죠? 나를 보호해주는 딱 내한테 맞는 이 남자감이 딱 생기는구나. 여기서부터 이 정관이죠, 정관. 그 정관은 뭡니까? 평관은 칠살이라 했지만, 그죠? 아까 칠살이라 했지만은, 요거는 이제 이 정관.
아,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구나. 나의 보호자가 생기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올인하게 됩니다. 빠지게 되는 거죠. 나의 본질은 없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따리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그래야 되겠다라는 정신 상태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된다. 이런 게 이제, 그래서 갑기합토. 이제 이걸 우리가 합에 의해서 뭐 어떤 오행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만들어지는 그 오행이 합에 의한 결정체라는 얘기거든요. 그 우리가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 대한 우리가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그 아이의 잘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걸 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다음 병은 또 육합에 의해서 병과 신을 만나면 합이 된다. 그리고 요 관계를 보면 병신합에 의해서 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수가. 자, 병은 요 관계를 보면은 병과 신은 요 화와 금이죠. 화극금의 관계입니다. 화극금의 관계인데 요 물상은 금의 물상은 이 쇠죠, 쇠. 이 쇠. 물상을 쇠. 근데 경금은 그냥 이 재련이 되지 않았는 그냥 그대로의 무쇠. 신금은 어떻습니까? 다 예쁘게 만들어진 거. 요거는 보석과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석과 같다. 이래 보면 지금 여기서 병은 뭐냐? 이건 이 화는 병화는 밝음을 말하는 빛이에요. 어둠을 밝혀주는, 전체를 어둠을 밝혀주고 드러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상대를 드러나게 해주기도 하고 나를 드러나게 해주기도 하고.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보석을 비춰주는 관계죠. 그 어떤 합에 의해서 수라는 개념은 만약에 이 병일간자라면 병이 중심이면 이 경금, 요 재죠, 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수는 여 일간에서는 이 관이 되죠, 관, 그죠? 관성이 된다. 관을 지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는 요 물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요 굉장히 이 보석을 금은방에 가면 와 보석을 탁 라이트로 탁 비춰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굉장히 빛나죠, 이 보석에. 그러한 환경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은 나쁘진 않아요. 아까 여기서는 완전 올인하는 그런 관계, 그죠? 올인하는 그런 관계죠. 여기는 이 자기 것을 어떤 이 자기 이기적이지는 않잖아요. 남에 대한 어떤 그런 거잖아. 그런데 내가 궁극적으로는 뭘 원하냐는 거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을. 만약에 병일간자가 신금의 연을 만나면 그러면 신금 병신합에 의해서 병신합수 이래 하지만은 그러면 재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재를 재에 대한 나의 재물에 대한 것을 굉장히 빛나게 한다는 거죠. 나의 재물을 빛나게 한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관이라는 것을 내가 이 그쪽 방향성을 이제 그려두게 된다.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따지고 보면 이제 이 두 개의 뭔가 의해서 하나 아까 여기는 그 상대 오행에 완전히 빠졌지만은 그런 관계는 아니고 이 다른 오행에 의해서 그죠 만들어지더라. 이 정임의 한목은 자, 이 여러 관계로 이제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나중에 이제 후반전에 또 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병신합수라면 이 수의 관계는 지금 여기서는 관입니다. 관. 오행 쪽으로 뭐 수예요. 오행 쪽으로 수라는 거. 그 오행 쪽으로 수라 하면 뭡니까? 여기는 금이라면 여기는 물이 되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이 아름다운 이 재를 만나서 다시 말하면은 여기 수라 하면 수는 오행상 수는 뭡니까? 지혜를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궁극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씨앗을 발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육친 관계에서 병일간자에서 궁극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것이 관이다라는 얘기예요. 관, 수가. 그죠? 그리고 오행적으로 보면 이 수는 어떻습니까? 그 수는 뭔가를 내가 새로운 어떤 우리 정자 난자와도 같은 거예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임의 한목은 정임. 이 사실 여기도 보면 정임의 한목은 일단 목은 뭡니까? 이 정화와 임수가 만나면은 목이라 하면 나무 목이라 하면 뭘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됩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 뭐라고요? 기가 그렇지. 예. 그럼 목이라 하면 무조건 시작하는 에너지다. 예. 그다음에 뭐 시작하고 뭐 저 발상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다. 발산 에너지다라고 합니다. 정이 입을 만나면 뭡니까?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내 정신적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정화가 무기경신 이렇게 겹쳐오잖아요. 해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올 때는 생각이 다 다르죠. 이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 기토를 지나가고 뭔가를 화의 상태에서 음의 상태로 뭔가 나도 뭐 좀 바꿔봐야 되겠네. 내가 하는 일에 뭔가 변화를 한번 줘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경이 오면 어떨까? 이 야의 상태는 뭔가 새로 쇠를 저질러 갖고 뭔가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봐야 되겠네라는 거잖아요. 이 물상이 불로 무쇠를 녹이니까 뭔가 새로 확 한번 뒤집어 봐야 되겠다는 거잖아. 신금의 상태가 오면서 만들어진 걸 불로 녹이니까 어떨까요? 안 좋은 거죠. 그죠? 자칫 잘못하면 다 완성된 걸 호작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런 물상들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그런 상황, 환경을 거쳐서 임의 상태로 딱 오는 거,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거, 촛불이. 어디 부분 쪽으로. 그죠? 새로운 어떤 하나의 이 새싹을 피어나게 하듯이. 그죠? 그러한 환경에,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어떤 정신 상태로, 그 나의 정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화. 무게화. 그 화는 화는 이미 뭡니까? 화는 확장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더 나아가려고 하고 드러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화의 특징이잖아요. 화라 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 무토도 화의 거기죠. 화의 거기인데 뭔가 확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하려고 하고 중용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게 토잖아요. 그죠? 그래 더 나아갈 수 이런 걸 모르는 거라. 내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수를 만나니까 내가 뭔가를 드러내야 되겠다. 화의 발상을. 무토일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가 이제 개수년이잖아요. 계묘년이니까. 그러면 무토일간자들은 계묘년이 옴으로 인해서 화의 오행이 내 정신적 영향의 어떤 정신적 올해의 정신적 방향성은 화다. 그 화란 뭡니까? 화란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나를 오늘 좀 드러나게 해볼까? 매번 중용을 지키려던 사람이 오늘 내가 어디 가든 모임에서도 내 존재를 한번 드러내볼까? 이런 거거든요. 나를 밝혀내볼까? 이런 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죠? 그렇게 달라지는 방향성이. 근데 이것들이 만들어진 게 누구한테 영향 주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 그렇지. 내 정신성 내 정신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래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일간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 일간한테. 그 일간이란 게 뭡니까? 그 일간하는 게 우리 그 명의 혼백의 혼이잖아요. 그 정신 환경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변화하더라. 그래서 변화한 이 오행이 그 일간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서는 우리 정신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오극, 육합, 칠충.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육합, 칠충만 맞춰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 각자 뭐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것도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거의 상태도 이해해야 되고, 가장 크게 움직여서 충살, 아까 이야기했는 거, 그 환경은 우리가 머리 한 방 딩 한 방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관계가 충입니다. 내가 멍 때리고 있었는데 한 방 뻥 맞았다, 이런 상태.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 차릴 수도 있고, 그죠? 또 잘못 딩 막아 360도는 그 자리지만 180도 돌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 좋은 거는 충, 좋지 않은 거는 살, 이렇게 표현하더라라는 거죠. 예. 천간에 대해서 지금 정신적 환경에 미치는 그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스톱해 주시고 질문하실 분 질문.